자, 지금까지 수업 얼마나 잘 받았는지 오늘 이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문화는 모두 열문화. 이것도 서로 대학 주시면 돼요. 원래 여러분들이 남구 준비는 참 좋은데 나라로 남구 쓰고 싶은 사람은 공동동이라고 쓰고 그냥 정책한 분들은 그냥 지금 사시는 동네 쓰고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마을기업 교육 프로그램 지금 제가 받고 있다고 했죠? 되게 관심이 없네. 네. 지금 이제 뭐 하는 건가 하면 자원조사를 하는 거예요. 기업을 설립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의 여러 자원들을 조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제 교육과 관련된 공동체잖아요. 교육협동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니까 이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관심사도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선택 항목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설립하려고 하는 교육 공동체가 하려고 하는 작업들이에요. 여기요. 설문조사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갖고 가세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시험. 월성동에도 하나 있네. 월성사랑에 싱싱하구나. 주관식 설문조사에서 좀 어려운 거 있어요? 10분 문제라 그럴까? 제가 이번에 이 말기업 교육을 받으면서
갑자기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거든. 나는 직업 탐사 프로그램. 아이들이 꿈이 없거나 아니면 동기가 없어서 열심히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그 어른들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연결해가지고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하는데 다들은 내가 만화기랑 많이 가르치겠지. 7번 중복해도 되는 거예요? 뭐라고? 7번. 7번 문제가 뭔데? 만약 자녀를 맡기거나 참여를 한다면 다음 중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당연히 중복되는 거지. 그걸 그랬네요. 그 우리가 다 할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이 체크하면 되잖아. 그래, 다 하면 되잖아. 내가 그거 다 하라 한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적어도 자녀교육 문제 때문에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일이 없게 하려고. 남구에서 잘 되면 달서구에도 하나 만들고, 북구에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 엄마들 많이 보면 왜 남구에 사냐고? 미혼이랑 이거 처음 시작하는 주체가 5명 있어야 되는데 5명 인감도장 빌려주고 해야 돼요. 인감도장을 보고 우리가 출자도 하고 경찰도 한 사람 200만 원씩 5명 출자해서 기본 종잣돈이 승인을 보여야 전부 지원을 해주거든요. 10배를 지원해줘. 5천만 원 첫해 지원을 해주는데 종잣돈이 조금 모여야 되잖아. 친한 언니들끼리 이렇게 싸우지 않고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저 효성타운 사는 겸이 엄마를 이제 중심으로 일단 남구에서 시도한 거예요. 구별로 선정을 하거든, 이걸. 그래서 인큐베이팅 해주는 거예요, 인큐베이팅. 남구는, 난 달서구 사는데 왜 남구를 하고 싶겠어? 달서구에 그런 옆편네들만 많으면 좀 당장 달서구에서 살지. 그러니까 이거 잘 되면 이제 우리 유아 엄마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공동유아협동조합 이런 걸 만들어서 또 독립시키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하고 이제 친해진 엄마들 중에 좀 한부모 이혼하거나 이래가지고 한부모 가진 엄마가 있다. 이런 엄마들 몇 명 모아가지고 협동조합을 만든 거야. 그래가지고 공동 커피숍 이런 거. 지금 말기에 대구에 60몇, 50몇 개, 60몇 개인데 커피숍, 반찬 가게. 우리 겸이 엄마한테 강의하러 간 곳이 어디 가면 성서학부모회거든. 성서에 가면 성서학부모회라고 당시 있었는데 거기서 내가 강의를 해가지고 둘째 언니 거기서 강의를 들어갔잖아. 겸이 엄마, 나경이 언니 이런 분들을 거기서 만났는데 그 성서학부모회가 해체하고 마을기업을 변신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뭐 하는가 하면 우렁이 밥상, 우렁이 반찬 가게 한 거랑 아주까지 선정화되면 첫해 5천만 원 지원받고 둘째 3천만 원. 그리고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또 중앙정부에서 또 2천만 원. 몇 년 전에 우리 호텔에 가서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어떤 엄마가 있는데 우정이 엄마라고 있는데 그 엄마는 저 수성구에 가면 그 도시지만 어디 시골이 있거든. 수 구석에. 거기 팔현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팔현마을을 농촌 체험형 마을로 바꿨어. 마을기업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우수 마을기업으로 선정됐잖아. 그리고요, 이번 수요일날 제가 그 마을기업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 우리를 교육하러 온 분이 누군가 하면 대구에서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공동체가 가장 잘 복원되고 있는 곳 안심이동이거든. 거기 가면 이런 여러 단체들이 있어. 에이즈 환자들이 모여서 하는 카페도 있고 하여튼 장애우들이 모여서 하는 커피숍도 있고 뭐 안심협동조합 그리고 그 방과후 학교 같은 그 교육협동조합 둥지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거기 열 몇 개의 그런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그 안심이동이 완전히 지금 대구시에서 가장 장려하는 곳이죠. 거기서 안심협동조합이라고 로컬푸드 매장을 열고 하는 세계하고 비슷한 거죠. 초록마을하고 비슷한 건데 그 이제 안심에서 그걸 성공적으로 해서 전국 최우수 마을기업이 된 그 안심협동조합 이사장이 와서 우리한테 교육을 했는데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야. 그래 보니까 우리 카페 회원이잖아.
내 뜻대로만 없이. 옛날에 잠순회 하면서 내한테 상담도 하러 많이 왔거든. 물론 메일로지만 자기 애 이제 대학 진로 관련해서 내한테 몇 번 상담하고 이제 만나려고 막 약속도 하고 이랬던 분인데 거기 안심에 가면 마을 도서관이 있거든. 마을 도서관 아띠라는 마을 도서관이 있어요. 유명한데 2007년도에 생긴. 그런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뭐 이런 공동체가 아주 잘 복원된 곳이거든요. 텃밭 분양 뭐 이런 것도 하고. 그걸 보니까 우리만 무식하게 그냥 여기서 뭐 안주하고 있었지. 다 했어요. 그래도 그다 알아 누가. 아직도 문제 푸는 사람 되고 도대체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숙제라 숙제. 우리 수업에서 내는 숙제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만든 거니까 조그만 기업이라 하더라도 이제 지역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의 인재를 발굴해서 이제 채용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다 걷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고전처 받은 저 달성 사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아이씨 이게 정말 저끼리 이야기 다 했죠. 전부 둘이 저거 3명 떠들어보고 나는 그런데도 참 비오는 날 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아니 커피숍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너무 배워. 비도 오고 하는데 또 노래 한 곡 같다. 비와 관련된 노래. 우리 중에 누구 노래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 합창단 그래. 합창단 한 곡만 해. 아무 노래나 한번 해봐. 비와 관련된 노래 뭐가 있지? 박수. 마이크 빌려줘. 그냥 육성으로 해. 아니야, 그건 합창이라서 할 노래가 없어요. 코러스 없어요. 코러스. 자, 옆에서 좀 도와줘봐. 어? 못한대? 어? 한국 틀어달라고? 노래 틀고. 가만히 일러도 되겠네. 틀어주세요. 아니 이거 아,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쩔 수 없이 지금 남부에서 이런 시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잘 되고 이제 여러분들 볼 일이 있죠. 내가 바빠가지고. 그렇죠. 잘 써보게 하면 제일 좋은데. 머리 속에서 이제 밤에 잠이 안 오고 계속 막 부상이 막 떠올라. 아니, 택도 아닌 뭐 학원이나 이런 데 보내가 이렇게 고생시키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우리 명이 키우듯이 하면 학원은 이제 꼭 필요하면 이제 도움을 받고 하긴 해야 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제 애들 일단 학교 갔다 오면 쉬어야 되거든. 집에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좀 쉴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일단 쉬고 난 다음에 뭐 공부를 하든지 책을 읽든지 지랄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 그런 이제 아이들이 진짜 쉬고 사랑도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는 이런 교육기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마도 아무리 어떤 교육은 이런 데가 없어. 나름 뭐 자기들대로 그렇다고 해서 또 마냥 놀리고 또 뭐 이럴 수만 없잖아요. 대안학교처럼 강제학교처럼
또 현실을 떠나서 뭐 그런 공동체 운동을 하게 되면 농사 짓기, 집 짓기, 뭐 텃밭 만들기 이런 거예요. 할 수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을 기르는 일을 또 놓치게 되고 이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제 그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 교육부 연수를 가서 내하고 같은 방 쓰던 친구 이야기했어요. 수성구 범호동에서 그 서울대 나가지고 자기 주도 연구소 이런 걸 하는 친구인데 서울대 나서가 똑똑하겠지. 얘는 벌써 젊은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확실히 불우한 그 저소득 가구의 고등학생들 12명을 모아가지고 걔들한테 무료로 수학 공부를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수성구청에 지원을 받죠. 신문에 나고 막 이런 식으로. 똑똑한 애들 그래가 돈 벌더라고. 그 얘가 선생님은 뭐 하십니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도시락에 썩어가다가 놀고 있다니까 또 듣더니 선생님한테 마귀하고 딱 맞네요. 그래가지고 딱 관심을 가졌잖아요.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살아왔던 이런 것들이 우리 뭐 별거 아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보니까 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느슨한 형태지만 이 뭐 공동체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죠. 어린이 서점을 중심으로 또는 뭐 우리 카페로 말하면 다음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느슨한 형태의 이미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혀 안 했지만 우리 카페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친한 엄마들끼리 옛날에 운동회 됐거든요. 저기 청도 각북 가창댐 지나가면 청도군이 나오는데 그 청도군에 옛날에 그 서정호 선생 근무하던 학교 애들 우리 옛 이야기 몇 가지 이런 것을 서정호 선생 초등학교 교사할 때 그거는 덕산초등학교였거든. 가창댐 지나가서 그 헐집에 넘어가면 각북면에 덕산초등학교였는데 거기 가서 우리 2해 동안 운동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몇십 명 모여가지고 제 나이 듣는 가족들, 아이들하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겨울에 경주 하나리 여특별에서 캠프도 그때 2회 한 적이 있어요. 많이 모일 때 100몇십 명 모였거든. 애들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런 활동들 그때 우리가 행복한 부모교육 캠프 이렇게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남아있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자들이 다 남아있는데 이런 걸 이제 서류로 만들어서 써내는 거죠.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생각에는 우리 학교가 할 것 같아. 준비된 마을 공동체라가지고 그냥 우리 마을 이렇게 사람들의 공동체 정도도 우리 막 반말하고 엇박하고 막 꼬함지고 욕도 하고 이런 친밀한 관계가 보통 마을 공동체는 막 머리 터져야 되거든. 회의하고 막 협동조합 하나 하려고 해봐, 생계만 하려고 해봐. 아니, 제일 그 이제 공동육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애를 보내는 모든 집안의 부모들이 다 참석해서 회의를 해야 될 거야. 공동육아 뭐 엄마 아빠가 별명 다 짓잖아. 별명 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대화명을 쓰고 모든 사안을 회의해야 되거든. 이 운동가에서 맨날 하던 짓이야. 그러니까 머리 터지는 거지. 이름 하나 정하는데도요. 제가 옛날에 정당 만들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진보정당이 등장하죠. 그때 이제 운동권 좌파 그룹하고 70년대, 60년대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 선배들 이제 백만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룹들이 합해서 이제 정당을 처음으로 만들려고 했어. 한 그룹은 지금으로 말하면 진보당, 통합진보당 말고 또 하는 게 이제 그것은 분리돼 나온 진보정의당. 이 진보정의당을 만든 그룹을 PD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 그룹하고 이제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하는 막 이런 분들 서울대 출신의 유명한 명문가들 재정부 선생이라고 알아요. 부천 출신 국회의원 재정부라고 있어요. 막 사회사에서 한 거고 빈민운동을 제가는데 이분 대구로 말하면 이강철 씨, 또 이해찬 국무총리한 이해찬 아니지 이런 분들이 제야에 있다가 이제 막 정치권을 들어오고 이럴 텐데
그때 제가 정당을 만들 때 실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을 합쳐야 되잖아. 저는 선배들 그룹에 속해 있었거든. 나는 선배가 아니지만 선배들 그룹의 실무자로 이제 대구에 이제 제아를 대표하는 이강철 선배가 우리 제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고, 그래가지고 스카우트대 가가지고 이제 그 실무자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젊은 좌파들하고 이제 그 회의를 한 거예요. 어디 뭐 콘도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정강 정책도 정하고 막 하는 거죠. 뭐 근데 우습게도 정당 이름을 정하는 문제는 2박 3일 동안 회의를 했어. 얘들은 민중의당으로 민중당으로 하자는 거야. 그리고 선배들 그러면 민중당은 너무 좀 과격하다. 그러니까 좀 대중적인 좀 정당 이름을 짓자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머리를 짜내다가 이제 제가 이름 하나 짜내는 게 좀 촌스럽지만 우리들의 당. 좀 부드럽잖아. 이 두 개로 2박 3일 동안 회의를 한 거야. 토론을. 정당 이름 정하는데. 밤새도록 회의를 해도 안 돼.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하나는 그 선명한 기치를 내걸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는 대중들에게 좀 친화적으로 다가가야 된다. 이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그래서 결국은 당이 두 개 쪼개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민중의당으로 갔고, 대한민국 최초로 해방 전후 말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98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진보적인 정당이 등장했는데, 그게 민중의당이고요. 민중의당이 국회의원을 못 내거나 투표수의 3% 이상을 투표를 못하면 정당이 해산돼요. 그러면 민중의당 해산되면 다시 민중당 만들고, 민중당 만들다가 이게 진보당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는 거죠. 그리고 선배들 그룹에서는 할 수 없이 젊은 애들의 과격성 때문에 선배들이 이제 좀 겁도 나고 감옥, 늙은데 또 감옥 가나 이래요. 대부분 선배들 그때 감옥 10년, 20년 갔다 온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신영복 선생이라고 성공회대 석좌교수 계신데, 아라 같이 처음처럼 또 감옥으로부터의 사세, 너무로서 이런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20년 감옥 살았잖아요. 옛날에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이런 우리 조직 사건이라고 했던 안전부 조직 같은 거 만들어서 이제 뭐 뒤집어 엎으려고 하고 이런 시도를 하다가 신영국 선생은 20년 살았어요. 20년. 그 20년 동안 감옥에서 푹을 씻어가지고 유명해졌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소주 이름 뭐 있어? 처음처럼 있지. 그 처음처럼 그 소주 이름 북글씨를 그분이 있을 거야. 그분이 내 책의 이름이기도 하고, 책의 이름 서화집 해가지고 그분이 그림 그리고 거기에 좋은 글귀를 써가지고 처음처럼. 제가 이번에 카스에 처음처럼 올렸지. 짧은 글. 그분 글이잖아. 그분 책에 나왔어. 그래 하여튼 그놈의 당 이름 하나 정하는 거 아니고 밤새 싸웠다니 2박 3일 싸워도 안 돼. 그래가 결국 달라졌어요. 저는 한겨레 민주당이라고 만들었죠. 마침 그해 1988년도에 한겨레신문이 창간됐거든. 그해 우리도 이제 당을 만들어서 선배들이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있는데 다 떨어졌지. 그게 88년 총선이었는데, 그때 노무현, 이해찬이 원래 우리하고 함께 하다가 얘들은 좀 똑똑하니까 스카우트대 갔어. 노무현은 김영삼한테 스카우트대 가고 이해찬은 김대중한테 스카우트대 했어. 그때 당시에 김영삼이나 김대중이 공천을 하면 어떻게 돼? 무조건 당선이죠. 김영삼은 부산 경남지방에 공천을 해버리면 다 당선이고, 김대중은 광주 연남 지역에 공천하면 다 당선. 서울은 수도권도 되고, 이해찬은 수도권에 서울에서 서울 관악에서 공천받아서 바로 국회의원 되고 30대예요. 노무현은 부산에서 공천을 받아서 바로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우리하고 한겨레 민주당 하던 선배들은 다 떨어졌는데, 그 후에 이제 대부분 다 국회의원하고 그랬죠. 대구 출신들만 못해. 대구가 워낙 보수적인 곳이다. 대구에 있는 선배들이 만약 국회의원 했으면 저도 여러분들 못 만났겠죠. 그 국회의원 보장하고 쫓아다녀야 되잖아. 맨날 연설문 쓰고 막 이랬죠.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못 만나고 우리 마누라 도망도 안 갔겠고, 그럼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겠죠. 무슨 이야기 해야 될까요?
이름 제가 우리 공동육아 같은 거 하려고 하면 회의하고 막 이래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면 겸이 엄마 뭐 이렇게 이런 분들은 저하고 오랫동안 생각을 같이 하는, 생각을 맞추는 작업들을 많이 했죠. 강의를 듣는 것을 시작해서 8년 전에 제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만 듣는 게 아니라 성경문 모임을 같이 하죠. 겸이 엄마는 이제 제가 하는 모든 성경문 모임에 오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4번, 5번을 만나요. 그래서 내 생각을 항상 듣고 이래가지고 이제 생각이 같아졌죠. 가족같이 친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회의가 특별히 막 시간을 끌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고, 지금 현웅타운 사는 이제 함께 살고 싶어서 모인 엄마들이 다 그런 분들이니까 이제 마음을 쉽게 내가지고 지금 한 사람이 약 200만 원씩 출자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면 선정되면 이제 정부에서 첫 해 5천만 원 주니까 그거 가지고 건물 임대료 같은 거 이제 감당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함께 이렇게 자라날 아이들을 모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달서구에서 하면 참 좋을 텐데 마을 기업이니까 일단 돈이 벌려야 되죠.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라야 그런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야. 정부 돈만 지원받고 바로 망할 것 같으면 합격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원을 그걸로 해서 종잣돈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이 공동체 형성에도 기여하고 또 수익도 뭐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먹고 살 만큼 이렇게 벌고 이런 것을 이제 도와준다는 취지죠. 그러면 그 지역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을 함께라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브랜드 아래 밤잠 설치다가 생각난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직업 탐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아저씨들을 아이들 앞에 한 사람씩 초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직업은 뭘 하는 일을 하는 건지 그 직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밥 먹고 나서 그 직업의 현장으로 가보는 거죠. 그 우리 공동체하고 이제 현장을 가볼 이제 업체하고 이제 교류 협력을 체결하는 거지. 협력 양해각서라고 하죠.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뭐 좋은 목소리 우리 형 병원하고 체결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쉽잖아요. 내가 지금 업체도 다 선정해놨어, 머릿속으로. 우리 인적 네트워크, 이게 뭐 남들이 없는 자랑이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의료 관련 직업을 체험하고 싶다. 이러면 각 과별 의사들 부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체험하러 가는 거지. 우리 형 병원 남산병원 10층에 큰 교육장이 있거든요. 최첨단 시설이야. 거기 가서 이제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병원의 의사들 차에 들어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그 전공을 설명한다니 이렇게 하고 병원 시설들 경악하게 하고 거기 가서 막 헬스클럽을 반복해하는 그 뭐지 재활 치료 시설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10층에 가면 식당 있는데 밥맛이 되게 좋아. 우리 형수가 맨날 장을 보거든. 왜냐면 병원에 재활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식사가 질리거나 이러면 좀 그렇죠. 그 다른 데는 이제 그런 데 작은 데 돈을 아껴. 근데 우리 목사님 그런 거 절대 돈 아끼지 말아요. 작은 거에 쬐짜게 돈 아끼다가 꼭 큰 거 놓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직업 체험을 하는 거지. 내가 아는 우리 교회 형제들 직업들 다 망라해가지고 뭐 보험 부장판사도 있고 하니까. 심지어는 금기소장도 있고 뭐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야들 다 부르는 거라 내가 무료로 다 부를 수 있거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돈을 내야 되지. 이제. 이 체험학습, 직업 체험 프로그램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겨울 캠프로 갔다. 그럼 이제 얼마씩 내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왜 여러분들 워크샵 같은 데 가면 목걸이 걸고 뭐 이런 경찰 달고 뭐 좀 있어 보이잖아. 그래가 막 움직인 거야. 그러면서 진짜 아이들 좀 살아있는 교육을 하고 싶고 그 직업 체험 프로그램 이게 어느 학원도 안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우리만의 특화된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코스를 딱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씩 받았어. 다양한 직업군을 불러가지고 아이들한테 소방관, 경찰관 또 뭐
교사도 그렇고. 뭐 하여튼 다양한 직업들 아이들한테 소개하고 경험하게 하고. 옛날에 제가 공소시 강의할 때 엄마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없어요. 해가지고 내 책도 추천하고 했거든요. 그때 나온 책들 중에 뭐 500가지 직업을 소개한 책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책을 통해서 읽는 것만으로는 좀 뭔가 좀 그 현장감, 사실감 이런 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고민은 그걸 겨울 방학 때 한 시도해 볼 텐데 여기 대구에서 할 거예요. 대구에서 하면 고소영치에서 이제 오전에 그 사람들 초빙해서 이야기 듣고 오후에는 체험하고. 예를 들면 달서구에 가면 행복한 재활의학과 있다 했죠. 재활의학 전문인데 우리 병원에 있다가 이제 독립해 나갔는데 얘가 서울 강남에도 재활치료 센터를 열어가지고 대박차죠. 하고 장사를 잘하는지 대구 MBC하고 뭐 어떻게 그 해가지고 미스 대구 경북 당선되면 애들이 요 오잖아. 심사위원이야. 미스 경북 심사위원. 재활과 의사인데. 그러니까 당선되면 진선미 정숙현 6명 온다니까. 그거 와가 사진도 찍고 막 이러잖아. 근데 그런데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이야기도 듣고 시설도 견학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의사 꿈을 키운다든지 이렇게 하면 엄마들은 전부 뭐 사자 돌림을 원하겠지. 소방관 이런 건 안 그러고 싶고. 맞죠? 의사, 한의사도 그게 많거든? 한의사도 불러대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지. 하여튼 내가 어릴 때는 뭐 꿈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호텔에서 이제, 그러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옛날에 우리 캠프한 것처럼 어디를 가는 거야, 경주를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같이 놀고 뭐 하고 하면서 저는 옛날에 경주 갔을 때는 남자애들은 내하고 축구도 맨날 하고요. 그 근처에 그 풋살장 있거든. 남자들은 축구도 하고 여자애들은 그 뭐야 스파. 경주 하나콘도 가니까 스파 있더라고. 스파 가서 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강사들 초빙해서 강의 부르고 막 이랬거든요. 엄마들도 밤새 술 마시고 막 애들 재워놓고 다 술 마시고 밤새도록 뭐 이야기하고 놀고. 그때 엄마들 굉장히 좋아했거든. 경주에서 하는데 잠수네 아줌마들 많이 왔어요. 요즘 내가 잠수네 활동을 구체적으로 안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반응 좋으면 해보려고 하는데 전에도 COD 입는데 뭐 하셨겠지? 전에도 안동 가는 했는데 전부 지금끼리 간다. 저끼리 뭐 가족끼리 놀러 간다 걔가 실패했잖아. 요즘 젊은 엄마들 이게 진짜 애는 같이 키워야 돼, 같이. 근데 말했죠? 한 아이를 키우는데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웃이 진짜 중요해요. 우리 아이를 존재로 가지고 이렇게 하기. 우리 아이를 점수로 보고 니는 몇 개 맞았노? 이런 이웃 말고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교육 프로그램 밟으니까 숙제를 내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역의 자원을 조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반찬 가게를 하거나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원 조사는 할 거 없고 교육 관련 자원을 조사하면 되는데 우선 인적 자원. 엄마들 중에 집에서 노는 분들 중에 이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이런 뭐 자원이 있어서 우리가 채용할 수 있고 그리고 각급 학교나 뭐 학원 같은 아이들을 맡기는 위탁기관 이런 것도 자원이죠. 우리하고 협력할 수도 있고. 겸이네 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토론하다 보니까 겸이 아빠가 이제 학기도 사범이거든. 뭐 태권 도장을 하는 건 학교에 도장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심사할 때 늘 가서 심사를 해요. 그 자기가 자기가 어릴 때 배운 학기도 그 도장이 있어. 근데 반장님이 이제 제자들 많이 길러가지고 아주 유명한 분인데 겸이 아빠가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 아 그런 거 같으면 그 형님 하시는 그 마을기업하고 자기 태권도 하고 합기도 하고 제휴를 맺어가지고 서로 도와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 합기도 배우러 온 애들한테 우리가 가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설명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할 수 있고 또 반대로 그쪽에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합기 도장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이런 거 이제 공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 돕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의 자원이죠. 이게 예를 들면
아이들이 맡겨지고 가고 하는 이런 시설들을 좀 자원이고요. 우선은 이제 숙제 아니라 급진애가 열문학 만드는데 사실 홍보에 의미가 있고 문학은 내가 만들었으니까 전부 내한테 유리하게 만들잖아. 우리가 하려는 프로그램 이런 거 이제 엄마들이 좀 공유하시라고. 그 호시어치하고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한테 아이를 맡긴 엄마들은 호시어치 와서 이제 무료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지. 그 강의를 안 듣는 엄마들 적어도 한 20분의 강의를 안 들으면 애 안 받아주려고. 왜냐면 엄마들이 생각이 공유가 돼야 되거든. 안 그러면 몇 개 넣고 또 뭐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 이지랄 해서 골치 아프지. 근데 생각이 같아야 된다니까. 불안하더라도 그걸 견뎌내야 되고 아이들 전인적으로 잘 키워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오셔서 하면 되는데 혹시 뜨는 엄마들 모아봐 다시.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교육을 안 받으면 신청을 못해. 그런데 내년 초에 또 이 교육을 시작해요. 대구시에서 예산을 이제 줘가지고 이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이런 커뮤니티하고 연계라는 곳인데 대구 경북어 이런 것들을 다 담당하는 곳이에요. 지역마다 다 있어요. 여기서 우리를 교육하고 있는데 실제로 마을개혁 공모는 내년 봄에 하거든. 그래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교육이 두 번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반기 교육을 받고 있어요. 이 교육을 다 이수하면 신청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지금 수업을 받으면서 이런 숙제를 해나가고 일부러 지금 다음 주에 가서 발표해. 지금 17개 공동체가 신청을 했어. 예를 들면 안심에 우리나라 연근의 50%가 안심에서 생산된다는데 이분들은 이제 이 연근을 이용한 와인을 만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이제 영농조합을 만드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신청을 하기로 했어. 또 한 분은 대구시험에서 내 강의를 작년 10월 달에 들은 분들인데 대구시험에서 강의 듣는 엄마들이 그 중에 한 분이 내가 어디서 많이 젊은 이쁜 엄마가 인사를 하더라고. 그 보니까 대구시험에서 강의를 들었대. 이 엄마는 핸드메이드 뭐 그런 거 있죠. 뭐 손으로 만드는 뭐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들이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어떤 분들은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커피숍 같은 거.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이래가지고 제일 많은 게 지금 영농조합, 달성군이나 대구 외곽의 이렇게 먹거리들 생산하는 이런 배추, 김장 절인 배추 이런 거 하는 이런 분들 제일 많고 말이에요. 두 번째가 반찬 가게. 아까 말한 성사학부모회가 우렁이 반찬으로 또 뭐 서구에 가면 밥집이 식당인데 뭐 맛있는 밥상 이런 이름으로 이제 하는 데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성격의 이건 이제 안심에 가면 교육협동조합 중지라고 있어요. 아티 도서관 그 멤버들이 이제 계속 분화되면서 이제 만든 거예요. 7곡일도 있더라 주에 마을이라고 있고. 근데 뭐 카페 들어가 보니까 거의 활성화되어 있진 않고. 그래 이거 완전히 우리를 위한 제도구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엄마들을 서운하지 않게 할 수만 있으면 주차 공간이 좀 잘 확보된 시설이나 이걸 확보해가지고 날씨국에서 실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뭐 날씨국에서 오겠나? 남부에 있는 초등학교 애들만 붙잡아도 우리 학원하는 우리 그 지명음에서 제 강의를 오랫동안 들었던 그 수학 과외 전문 선생님이 있는데 얘가 딱 들어보더니 하는 말이 아니 정부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월세가 임대료가 해결되는데 한 명만 와도 남네. 계산을 아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자신감이 팍팍 생기네. 한 명만 와도 남는다면 거기 남구 봉동 현타 근처에 초등학교 2개 있거든. 효명초등하고 봉동초등 있는데 그 중간에 딱 건물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10놈만 와도 우리 하나씩만 먹고 살 거 아니야. 아니, 잠수의 영어를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 한다는데 수학 공부 내가 우리 명의 공부시키듯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내하고 돌아다니면서 어떤 공동체 그렇게 하는데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오늘 뭐 하고 뭐 할까 이렇게 묻는데 애들한테
그 애들이 오늘은 뭐 시장 가요? 가면 시장 가고 이렇게. 아이들 주도적 자기 주도적 학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뭐 이런 거죠. 자기 학습 계획을 자기가 세우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직 어리긴 하지만 어릴 때부터 이런 훈련을 계속 하는 거죠. 옛날에 제가 울명이 그때 실제 그래서 하도 PC방 해가지고 울명이 친구 교회 하나 하고 둘이를 데리고 노트 한 번씩 들고 연필 들게 해가지고 PC방 내가 직접 갔잖아요. PC방 체험 학습. 그래서 1시간 동안 이제 스트레이트 파이터 하고 네, 알아요? 막 싸우는 거. 그 화면에서 그 희한하대 건너편 있는 기계하고도 싸우더라고. 스트레이트 파이터 하는 건데 그거 하고 나서 이제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정리나 소감을 쓰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왕이면 PC방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해서 소감을 쓰도록 유도하는데 이마들은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거기 형아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옷에 담배 냄새가 배겠지 하면서 이런 거 쓰라 하고 근데 애들 써놓은 거 보니까 담배 냄새가 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참 재밌었다. 진짜 구체적으로 내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생각도 잘 안 나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렇게 항상 이렇게 아이하고 함께 한 거죠. 그런 거 이제 엄마들도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혹시 남부지역이 정착이 잘 되면 제가 달서구에다 하나 만들려고. 아니 달서구를 만든 게 아니라 또 달서구도 잘 되면 구별로 만든 거지 구별로. 그러니까 대구 교육을 한번 알아보고 보려고. 지금까지 아이 키운 경험 10년 그리고 엄마들 만나서 구체적으로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한 게 10년, 20년 동안 내가 먼저 사람이 준비돼서 사람이 그저 같아서는 되게 못할 거예요. 근데 이제 20년 동안 이제 훈련받은 거죠.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준비되는 과정. 그전엔 저밖에 몰랐기 때문에 우리 애기밖에 몰랐고 그렇게 시각이 근시한 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그래서 오늘 선택한 그림책은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옳은 걸 그리고 우리 엄마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묻거나 아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상의하거나 이런 걸 부담을 가지더라고. 제가 좀 무섭기도 하고 생긴 게. 또 괜히 선생님이 바쁘신데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수성구에서 엄마들이 저보고요. 뭘 만들려고 많이 했다니까. 상담을 하다가 돈 받고 좀 하락하고. 돈 내고 하면 부담이 안 되나 봐. 근데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부담이 희한한 속성을 가졌네. 굳이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잘 사는 동네 엄마들은요, 비싼 데 가는 걸 좋아하네. 50만원 주고 가서 상담받는 부산에 어딜 가고 막 이러더라고. 실제 호재처럼 내 강의 들어봐도 대치동 올라가서 민성원 뭐 공부원리라는 책 지금 민성원 씨 있죠. 유명한 이런 데 가서 막 상담받고. 그 내가 한 번 상담받는데 80만원 하거든. 근데 굳이 그런 데를 막 가. 근데 돈 안 받으면 왠지 뭐 싸구려 티나나 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이제, 엄마들을, 좀 이렇게,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게 있고, 또, 엄마들도 약간의 경제적 부담을 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쉽게 만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토미드 파울라. 이거 유명한 책이죠. 저는 우리 명예 키우면서 어릴 때, 책 읽기와 관련해서 큰 도움을 받은 그 블로그가 하나 있는데, 요즘 말로 블로그인데요. 그 블로그 이름이 이제, 원조는 어린이 도서연구회죠. 지금도 있어요. 책 읽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 어린이 도서연구회에 들어가서 각종 자료를 읽어보거나, 추천 책들을 뭐 검색하거나 이러면 제일 쉬운데,
이 어린이 도서 연구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 제대로 된 독서 교육 이 시장을 개척하신 분들이죠. 전진문화가 판치는 이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 중에 이제 간부들이 책도 많이 냈죠. 옛날에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뭐 이런 책이라든지 어린이 도서연구에 간부들이 많은 책을 냈는데 그 어린이 도서연구에서 도서를 선정하는 작업을 하던 오진원 씨라고 있어요. 아줌마인데 지금 많은가 몰라. 그때 이분이 만든 요즘 말로 한번 불러보고 그때는 홈페이지였는데 이분 홈페이지 이름이 오른발 왼발이에요. 그리고 이 오른발 왼발에 가면 이제 어린이 책과 관련 칼럼 이런 게 많이 이제 있었는데 책을 고르는데 아주 시각을 우리가 확보하는데 그 어린 책에 대한 관점을 키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그런 사이트였어요. 요즘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분은 이제 이 오른발 왼발이라는 그림책을 보고 자기가 큰 감동을 받아서 자기 사이트 이름을 오른발 왼발이라고 지었어요. 또 옛날에 그림책 사이트 중에 애기 똥풀의 집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죠. 이것도 요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젊은 아들이 워낙 인터넷을 잘해가지고 이런 그림책 관련 블로그나 이런 거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쉽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오른발 왼발 이 책의 제일 앞에 보부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한 거 보니까 이 작가의 어릴 적 경험 같기도 하네요. 제가 자세히 뭐 이렇게 작가에 대해서 조사하지 못했는데 보비라는 이름은 가장 친한 친구인 보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비의 할아버지네. 아직 단단하게 보비를 두고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비는 3살도 안 돼서 할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걸? 그러면 보부라고 부르게 할 거야. 정말로 보부는 보비가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준 분이었습니다. 보비, 내 손을 잡아보렴. 할아버지가 말했죠. 오른발, 왼발. 할아버지와 보비가 가장 즐겨하는 놀이는 오래된 나무 블록 쌓기 놀이였습니다. 블록은 계단 아래 작은 제공실 선반에 놓아두었죠. 블록 2면에는 글자가, 다른 또 2면에는 숫자가, 그리고 나머지 2면에는 동물과 물건 그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천천히 블록 위에 블록을 올려놓아 높은 탑을 쌓았어요. 블록은 모두 30개였죠. 어떤 날은 탑을 절반쯤 쌓았을 때 탑이 무너지기도 했고 어떤 날은 탑을 거의 다 쌓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만 더 쌓으면 돼. 보비가 말했죠. 코끼리 그림 블록이에요. 할아버지와 보비는 아주 조심스럽게 맨 꼭대기에 코끼리 블록을 올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탑이 동딱 무너졌어요. 보비는 배꼽을 잡고 깔깔깔 웃었지요. 보비가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채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다음에는 잘 해보도록 하자꾸나. 할아버지는 보비를 무릎에 앉히고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이렇게 졸라대면 할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 했지요. 난 너의 작은 손을 이렇게 잡고 말했단다.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라 라고 말이야.
이 그림 보여요? 할아버지 발등에 애 발등을 얹어놓고 발등에 얹은 거 아닌가? 보비의 5번째 생일은 할아버지와 보비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사하면 놀이동산에 놀러 갔습니다. 하늘을 나는 기차도 타고 핫도그와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지요. 함께 사진도 찍고 둘이 같이 노래 부른 것을 녹음해서 테이프도 만들었답니다.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는 불꽃놀이도 구경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가르쳤는지 얘기해줘요. 보비가 조르자 할아버지는 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보비의 생일이 지나고 며칠 뒤에 할아버지는 매우 아팠습니다. 보비가 집에 돌아왔더니 할아버지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빠가 보비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이 괜찮으셔서 병원에 계시단다. 뇌졸중이라는 병에 걸리셨다는구나. 보비는 때를 썼지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를 보러 가요. 엄마가 보비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단다. 지금 할아버지는 너무 아파서 아무도 만날 수 없어. 할아버지는 발다리도 움직이지 못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할아버지가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시는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나아지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구나. 보비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보비의 마음이 풀리려면 할아버지 병이 꼭 나아야만 했습니다. 한 달, 2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병원에 있었고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척이나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보비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왔다고 말했습니다. 보비야, 할아버지는 아직도 괜찮으시단다.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셔. 엄마랑 아빠도 알아보지 못하신단다. 의사 선생님은 할아버지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시더라도 너무 놀라지 말아라. 그러나 보비는 무척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보비를 알아보지 못하고 계속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를 옮겨 의자에 앉혀드렸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이 할아버지 노태우 정장 같다. 그렇죠? 어느 날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뭔가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무시무시하게 들렸습니다. 보비는 얼른 방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보비가 소리치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괴물처럼 소리를 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보비야, 어쩔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에서 눈물 같은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보비가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요? 보비는 할아버지가 눈을 깜빡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생각했어요. 보비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할아버지가 나를 알아봐요. 엄마가 말했어요. 보비야, 네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 할아버지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셔. 그때 보비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보비는 얼른 계단 아래 작은 재봉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상자를 꺼내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돌아왔어요. 할아버지 입가에 작은 웃음이 비쳤어요. 보비는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반쯤 쌓고 거의 끝까지 쌓고 이제
마지막 블록만 남았어요. 할아버지 보세요. 보비가 말했어요. 이제 코끼리 블록만 남았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상한 소리를 내었습니다. 재채기 소리 같았어요. 탑은 쓰러졌고 할아버지는 웃음을 지으며 손가락을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보비는 웃고 또 웃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곧 나으시리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조금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이상했지만 보비라고 말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이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손까지 움직였어요. 보비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진지 드시는 것을 보았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거의 혼자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드셨어요. 그러나 아직 걸을 수는 없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와 잔디밭에 있는 의자로 옮겨드렸습니다. 보비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죠. 보비야,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야기. 그래서 보비는 할아버지께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보비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너, 나, 걷자. 보비는 할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잘 알고 있었지요. 보비는 할아버지 앞에 선 다음 할아버지가 어깨를 짚고 일어서도록 했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오른발. 할아버지는 한 발을 움직였어요. 이번엔 왼발. 할아버지는 또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할아버지와 보비는 잔디밭 끝까지 걸을 수 있었고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말을 점점 더 잘할 수 있었습니다. 보비의 6번째 생일날 보비는 블록 상자를 꺼내와 천천히 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블록 한 개만 남았어요.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옛다 코끼리 블록. 보비는 블록을 꼭대기 위에 올려놓았어요. 에취. 할아버지는 또 재채기를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코끼리 블록만 보면 꼭 재치기를 해요. 보비가 말했어요. 우리 다음번엔 진짜 잘해봐요. 이제 옛날 이야기를 해주세요. 할아버지는 보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보비야, 나한테 어떻게 걷는 법을 가르쳤는지 얘기해다오. 할아버지가 내 어깨를 이렇게 짚고요. 난 말했어요. 오른발, 왼발. 따라해보세요라고요. 그치네. 별로 이 할아버지가 있는 분들이 감동을 받겠다. 우리는 할아버지가 없어가지고 아버지도 없었는데 뭐 할아버지 근데 그 지지난주에 했던 그림책 뭐였죠? 그래도 지어냈던 거. 어제까지는 너를 사랑했죠. 거기도 보면 그 아기가 엄마에게서 늘 어떤 말을 듣고 자라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라서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말을 나이 드신 어머니에게 돌려드리죠. 언제까지나 어머니 사랑해요 언제까지나 뭐 이런 고백을 하고 또 그 사랑을 받아서 자기 아들을 그렇게 키우잖아요. 이 그림책에서도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서 받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그 받은 대로 사실 커서 그걸 살게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가르쳐서 아이가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뭘 배워서 잘 사는 게 아니고요. 본대로 사는 거예요. 본대로. 저는 진짜 제밖에 모르는 이기적이 B형은 이기적이라죠. B형을 내가 뭐 했어요? 오이지라고 했죠. 오이지.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랄 같다. O형은 뭐가 있어요? 단무지라고 했어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랄 같다. O형은 진짜 단순하고 무식하거든. 내용이 없어. 내용이 고함은 막 지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 O형들도 보면 그래? 막 O형은 장점이 많아. 헌신적이고 성실하고 막 책임감 있고 이런데 단점이 그거죠. 무식하고 단순하고 이런 거. 또 뭐 있지? A형 있지. A형. A형 소세지라고 있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같고. AB형은 GGG라고 했어요. 지랄같고 지랄하고 또 지랄하고. 너 하는 AB형이잖아. 우리 온 식구가 AB형이야. 그래? 어쩐지 지랄같고. 내가 만난, 지금까지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저하고 친해지고 저하고 함께 살겠다고 우리 교회까지 따라온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이 집 큰 언니도 그렇거든요. 근데 하여튼 내하고 제일 합니다. 얼마나 성질 지랄 같은데. 교회에서 내하고 마주쳐도 내가 피하고 있잖아. 아는 척도 안 하고. 삐져도 심하게 삐졌더라. 우리가 이거 꼭 알아야 되죠. 아이들은 본대로 자란다. 저도 그렇게 단순, B형이라서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데 내가 뭘 보면서 자랐죠.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제 인생의 스승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보고 그게 내게 늘 사진 찍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라지는 거라. 뭐 의지로 내가 막 결심하고 막 이래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보면 있잖아요. 꼭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산 걸 보고 그대로 재현한다. 말투도 똑같아요. 우리 명예이 보면 지금 말인데 한 번씩 말하는 거 보면 내가 한 그대로 한다니까. 남의 말을 제대로 경청하라 안 하더라. 우리 명예이 엄마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우리 아이도 대충 흘려듣거든. 그럼 답답하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한 말이 있어. 남의 말을 주의 있게 들으라. 팥썰어 넣지 마라 했지. 이렇게 막 조목조목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와이프는 대충 좋은 게 좋다고 하면서 흘려듣거든. 그리고 나중에 지 생각대로 내가 국 끓일 때 우리 장모님이 시골분들이 그런가 봐. 소고기국을 끓이잖아. 그러면 국물은 별로 없고 컨텐츠가 많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한 냄비 끓여 놓으면요. 내가 우리 와이프 2식구만 살잖아. 근데 그 국을 다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끓이고 또 끓이고 끓이고 하면 안 그래도 국을 지어버리다가 나중에 되면 이게 속 캐는 거야. 짜가지고 먹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항상 부탁하는 애원하게 애원. 제발 국물을 많이 해요. 싱거우면 내가 김치라도 타서 간 맞춰 먹어도 되니까 국물을 많이 하고 컨텐츠를 줄여요. 근데 시골에서 항상 그 친정어머니가 그렇게 국물 끓이던 버릇이 있어. 뭔가 이렇게 든든하게 그 건더기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농사 짓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그 우리 아이도 그대로 한다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막 애원하고 울고 막 해봐. 근데 미친다니까 짠 거 마지막에 그죠? 짠 거 먹으러 가면 안 그래도 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물리잖아요. 한 번 국물이면 3일을 먹어야 돼요. 내가 외식을 점심을 외식한다 치도 6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걸 아무리 먹어도 안 돼. 어릴 때 본대로 하는 그것이 이미 자기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집 많아요. 아빠가 이제 자기 인생이 잘 안 풀려서 늘 술 마시고 들어와서 술 주정하고 이런 집에서 자란 경우에 어릴 때 그렇게 결심을 하거든요. 나는 자라서 절대 우리 아빠처럼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자랐는데 막상 자라서 보면
똑같이 하고 있어요. 희한하다니까. 이거 그래서 교육학에서 교육공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이거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보기가 있는 것이다. 이거 모델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앞에 본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리 안 한다 해도 우리 또 거기에서 맨날 고함 지르면 막 미치는 늙듯이 하죠. 그럼 나중에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보비와 할아버지도 그렇잖아요.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때 한 그죠? 이야기도 들려주고 오른발 왼발 한 걸음씩 걷게 하고 이런 것이 아이한테 딱 사진 찍혀 있어. 그래서 언젠가 그런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우리 목사님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어떤 무슨 결정을 해야 될 지점이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목사님 취하는 태도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 우리가 좋아하고 다 따르고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멋대로 할 것처럼 생각해. 근데 우리가 딱 목사님 사시는 거 보면 항상 무슨 결정할 때가 되면 우리 목사님은 뭐 하는가 하면 결정을 하지 않는 거야. 이 ABN의 특징이기도 하고 ABN이 결정을 잘 못하거든. 우유부단하죠. 이럴까 저럴까 막 검토하게 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할 때도 ABN들은 시간 진짜 많이 겁니다. 그런 특성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목사님은 항상 있잖아요.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늘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다리시더라고. 그래서 길이 하나만 남을 때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시더라고. 길이 여러 갈래가 있으면 내가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하겠죠. 근데 길이 하나뿐이면 어떻게 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러면 후회도 없고, 그죠? 길이 하나뿐이어서 그 길을 갔으니까 외길이잖아, 외길. 근데 길이 여럿이면 항상 내가 선택하면 나머지 길이 좀 찝찝하죠. 가지 않은 길. 영국의 시인 프로스트가 말해 가지 않은 길이 싫어. 저도요, 그걸 늘 보고 자랐잖아. 저도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경우에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런 걸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마을기업 때문에 교육받으러 가면 이제 함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기업을 설립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상 기업 연마하고 내가 부딪히는 거야. 기업 연마는 저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우리 둘이는 토론이 안 돼, 토론. 뭐 하면 죽일 듯이 덤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고. 무슨 내 말을 듣고 반박하고 뭐 자기 얘기를 말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막 어이구. 지난 수요일도 교육장에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 뚜껑 열려가지고 우리 있잖아. 남들도 수십 명, 50, 60명 있는 데서 까딱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거기서 개망신 당하고. 자나, 기업이 엄마나 전화,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못 받고 자랐잖아요. 애정결핍. 이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현저한 자존감의 부족. 둘이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슨 다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시당한다는 느낌. 그래서 바로 공격적으로 돌변하죠.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고 자존감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전쟁의 성질 같으면 살인사건이 있다고. 옛날에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크루치 카페 사건도 이야기했다. 우리 명희 엄마가 도망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크루치 카페 사건. 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안 했어? 하루는 내가 크루치 칵테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크루치 칵테일이 뭔가 하면요, 각종 과일에다가 우유를 태운 거라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제 술안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시내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 이목 레스토랑이라고, 지금 옛날 대구 시립중앙도서관이 거기 있을 때 그 부분에 이목 레스토랑이에요. 이목 화랑 지하에. 거기서 제가 대학 4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 메뉴 중에 술안주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크루치 칵테일. 그래서 나는 여자들은 가정 수업을 다 받잖아요.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후르츠 칵테일 가면 다 아는 줄 알았어. 하루는 후르츠 칵테일 좀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우리 와이프가 대접에다가 이제 과일을 넣고 과일 모아놓은 통조림 있잖아. 그걸 넣고 거기다가 우유를 안 넣고 안바사를 넣은 거야. 안바사 알아요? 네. 그러니까 맛이 완전히 다르죠. 안바사는 새그럽잖아. 그래서 나는 색깔은 우유 색깔이 그래가지고
한 숟갈 떠먹는데 새그라본 거라. 그래 신경질 확 나가지고 이 후추 칵테일은 맞다 하면서 얘가 싸움이 났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가 끝까지 그게 후추 칵테일이야. 근데 후추 칵테일에 뭐 묻는지 모르나? 모른대. 아무거나 보면 안 되나 했잖아. 근데 가정시간에 후추 칵테일 배웠나? 이게 계속 가가지고 나중에 백국이 됐어. 나는 우리 와이프 그 아까 대충 듣는다 했죠. 국물 많이 하락하면 뭐안 주의 깊게 안 듣는다 했죠. 늘 이게 있기 때문에 내게 피의식이 있어. 그래서 이게 또 우유 살아가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안 봐서 부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납득이라고 할 텐데 후추 칵테일이 어떻게 생긴지 모른다 하니까 내가 도저히 내게서 내 관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내가 슈퍼 가기가 귀찮아서 그냥 있는 거 안 봐서 부었으니까 미안하다 하면 당신 그냥 드세요 하면서 다음부터 우유 태우고 이렇게 하면 내 화가 풀릴 것 같은데 절대 그 말 안 해. 자기는 진짜 몰라서 그랬다는 거야.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그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워낙 평소에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우리는 막 좀 치열하잖아요. 매사가 깐깐하고 막 이런데 우리 와이프는 좀 느슨하고 두리둥실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참 좋고 저는 이렇게 막 뾰족하고 이러니까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이렇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니까 도저히 안 되는데 부에 가서 칼을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딱 협박을 해. 협박. 진짜 네가 모르나. 난 진실을 알고 싶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죠. 많은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배신했다고. 물론 배신했다는 점에서 나쁘죠. 근데 가룟 유다의 심정이 있어. 심정.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왜 따라다니는가면 저 사람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같고 뭔가 일을 일으킬 것 같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뭔가 하면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자기들 역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왕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늘 기다렸던 거죠. 그 당시 이 사람들 메시아 사상은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 이거거든요. 그 예수가 그런 사람일 것이다. 우리 민족을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한 말 중에 당신이 만약에 영광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한테도 한 자리 주십시오. 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어떤 엄마는 자기 아들 둘을 예수의 제자로 따라 보내면서 야고보와 요한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 당신이 그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하나는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왕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달라 이 말이잖아. 전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가 계속 따라다니다 보니까 예수가 무슨 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소리 자꾸 하다가 십자가로 가서 비참하게 죽기 직전인 거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 우리 스승이 분명히 무슨 한 칸 있을 텐데 그냥 험하게 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기다려볼 만한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왜 팔은 줄 알아요? 예수가 팔려서 잡혀가서 죽을 지경이 되면 숨기고 있던 뭔가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또는 성당에서 가룟 유다는 나쁜 놈으로 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성분이죠. 우리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죠? 뭔가 그게 아닐 텐데 하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제자도 똑같은 심정이라니까. 근데 먼저 가룟 유다가 저질러 보는 거지. 팔 아프면 그래서 위험하게 되면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니까. 근데 아이고 그렇게 팔아가지고 십자가로 가지고 죽는데도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하고 다른 거죠. 성질이 달랐어.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판 다음에 은 30년을 받았잖아요. 그 대가로. 근데 자기가 아이고 자기 스승 예수에게서 무슨 일이 안 일어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은 30년을 다시 반납하고
자살했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요. 돈이 탐나서 스승을 한 게 아니라 그 진짜 의중이 궁금해서 우리 마누라한테 내가 의중을 물어보려고 하다가 지금 강유다까지 갔는데 제가 진짜 우리 와이프를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니 알면서 그랬지 이 말 듣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딱 거기서 칼 들고 나서 우리 와이프를 협박했잖아. 근데 우리 와이프 그 다음날 딱 집을 나왔어. 거기서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전에도 제가 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억지로 참고 살았지만 그것도 자기가 연애해서 결혼했고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그런 것들 연애한 엄마들의 공통점 친정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죠. 지가 좋아서 선택했고 친정에서 반대하고 그랬으니까 좀 삶이 고달파도 이제 자기가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할머니가 꼭 그랬고 근데 이제 그렇게 참던 마지막 무엇이 무너진 거죠. 그날 프루츠 칵테일 사건 그래가지고 딱 제 인생의 절망적인 나락으로 빠뜨렸죠. 그게 이제 21년 전 1994년 3년 12월 달에 마침 그 다음날이 방학하네. 방학하니 학교 출근도 안 해도 되니까 바로 시골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동안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죠. 그리고 제 인생이 진짜 절망적일 때 지금 말하는 제 스승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됐고 내가 프루츠 칵테일 사건 왜 이야기했지? 어? 수요일, 뭐라고? 수요일날 강의들로 갔더니 강의들로 가서 싸웠다고. 그래. 우리 성격이 겸이 엄마 성격이 내 성격이 똑같아요. 그 사회성이 현저히 부족한 거죠. 어릴 때 이제 부모에서 떨어져서 지냈고 이 분리불안도 있고 심한 분리불안. 겸이 엄마도 그렇거든요. 저만 계속 따라다니죠. 왜 그런지 알아요? 심한 분리불안이니까. 겸이 엄마도 어릴 때 엄마하고 언니는 대구로 갔어. 혼자 외갓집 할머니한테만 놔두고 그때 어릴 때 그 충격이 어떻겠어요. 가족으로부터 엄마로부터 버려졌다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우리 저 정의 큰언니도 그렇죠. 가끔도 이야기하죠. 농번기 때 애가 넷이 드는데 아버지가 부모님 바쁘시니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큰 언니를 큰 집에 보냈다니까. 바빠서 다 기억할 수 없어가지고 외가에 보냈는데 이 정의 언니가 큰 언니가 있는데 외가에 보낸 걸 자기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 그 트라우마가 지금도 있어요. 이거 하셔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큰 트라우마가 있다가 이제 어떤 다른 성질의 사람을 만난 거지. 그래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참. 그때 고소일제 강의에는 막 60명, 70명 오고 이랬는데 그 많은 엄마들 사이에서 이 엄마가 있잖아요. 이 큰언니가 저 위에 있죠. 선생님 테이블 있죠. 계산대. 저 위에 걸다니까. 제일 드러나니까. 그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고 했어요. 무슨 일 삐져가지고 지금 내만 보면 피하지만 그만큼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마다 그렇고 그래 무슨 토론이 안 돼 토론. 그리고 말기업하다 우리 뭐 칼부림 나겠어 지금.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전형적으로 분명히 무슨 칼부림 나거나 밭대리 치우작하고 청산하거나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부부싸움하다가 이혼하자 하는 거지. 뭐 사소한 일을 조금 뭐 하다가 속상하면 그래 이혼하자 이렇게 하죠. 그랬다 월요일 되면 또 없던 걸로 돼요. 주말 되면 있잖아. 꼭 법원 가자 한다니까. 마침 주말에서 못 가지. 그럼 월요일 되면 또 없던 게 되죠. 이걸 좀 어렵게 철학적으로 하면 청산주의라고 부르죠. 청산주의. 뭐 대화를 하다가 조금만 막히면 쑥 터지면 이혼하자 이거 합니다. 모든 걸 청산하는 거죠. 사실은 대화가 막힌 단초는 아주 작은 이야기예요. 작은 이야기. 니 왜 내 문자 안 받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진도가 계속 나가고 있잖아. 이혼하자 이래. 우리도 전형적으로 하면 진짜 청산 아이 무슨 말기야 그냥 보셔치서 놀자 때치우고 애들 돌보기는 우리가 뭘 애들 돌보는 너그 애는 잘 캐라하고 근데 이하고 때려치울 거라. 근데 그때마다 있잖아요. 내가 본이 있잖아요. 모델링 경험이 있어. 딱 부딪힐 때마다 저는 항상 이상하게 자동으로 내 알고리즘 이렇게 돌아가요. 목사님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했을까. 항상 이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 생각이 경험만 가진 생각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항상 내
스승이 하신 걸 보면 항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를 따른 형제들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랬고, 그래서 이끌려갔어요. 우리 목사님은 항상 형제들이 이끌려가. 어떤 하루는요, 일요일날 예배를 봐야 돼. 형제들이 수백 명 모여있어. 근데 그때 어떤 진짜 막 마음이 급한 형제가 아침 일찍 목사님을 찾아왔어. 다방에 불러내. 목사님 다방에 불러내가지고 목사님 막 쪼고 막 예민이고 막 떼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목사님 지금 수백 명이 위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형제 이야기를 다 듣느라고 그날 예배를 못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공식적 생각. 근데 나중에 성경에 그런 말 나오대. 99마리 우리에 안전하게 있는 어린 양, 더 소중하지만. 근데 우리에서 길 잃어버린, 우리에서 나가서 이리에게 노출돼 그 한 마리의 어린 양이 그 목자의 눈에 정말 안타깝고 소중한 거죠. 그리고 항상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대로 하고 이렇게 살더라고요. 저는 전형적으로 그렇게 흉내는 못 낼 사람이지만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본을 보고 이제 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사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그 교육장에서 완전히 큰 칼부림 날 건 하다가 다시 우리가 급 회복해가지고 야, 너 학교 행사 같이 하자. 학교 다른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발 왼발처럼요, 우리 마미에게 할아버지가 본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아이들이 자라서 그대로 하는 거야. 우리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이런 본이 필요해요, 본이. 엄마들 그래서 주위에 본이 없으니까 뭘 해요? 이른바 위인전이 있는 거야. 위인을 못 받으라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이, 위인은 못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좌절감을 느껴요. 그 훌륭한 위인들 막 달걀을 품고 뭐 창고에서 있었다는 에디슨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우리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좀 각성이 일어나서 요즘은 위인전집 이렇게 잘 안 부르죠.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인물 이야기 이렇게 바뀌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항상 그렇게 위대하게, 크게, 높이, 훌륭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 근데 아이들이 각자의 재능도 다르고 있는데 어떻게 다 위인처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담을 덜고 자기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줘야 돼요. 평범하지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소중하죠. 아이들에게는 많은 본이 되는 어른들이 있으면 좋겠고, 이런 어른들에게 둘러싸여서 아이들이 자란다면 정말 잘 자라겠죠.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저도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호세우치라는 공간을 일찍 만나가지고 진짜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제가 자녀교회에서 전혀 모를 때 호세우치에서 제 부모교육 서적들을 닥친 데를 있고요. 제 선생님이 항상 우리 단골이라고 어린이날 되면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카드 같은 거 써주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되면 상품권 주고, 그리고 항상 지지하고 격려해주고, 우리가 사는 걸 보고 항상 옛날에 우리 아이 초등학생 때 애가 입에 먹던 사탕을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탕을 받아서 내가 먹었거든. 근데 채권 선생님은 애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어서 이제 그걸 아주 위대하게 보더라고. 와, 애가 먹던 사탕을 받아서 먹는 아빠. 이래 그게 우리 채권 선생님 인상이 아주 인상이 깊게 있어요. 저는 우리 명희가 그 클린 반찬도 줘봤거든. 아까워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걸 이렇게 쭉 지켜보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엄마들한테 강의를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한 강의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15살 때문에 지금 우리 25살이에요. 11년째도 11년째. 그 지금까지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엄마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 직접 내가 돌보는 것을 이제 저도 귀찮기도 하고 또 엄마들이 저를 아이한테 맡겨놓고 저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냥 맡기는 건 오래 못하지 부담스러워서.
그 돈을 줘야 되는데 또 그러면 뭐 돈이 매개가 되면 이 진실한 관계가 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그냥 주변에서 뭐 만들라 하고 뭐 이런 게 많았는데 그냥 대충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여튼 이렇게 흐름이 제 인생의 흐름이기도 하고 참 희한하게 10년이 이제 강의 10년이 흘러서 요즘 내 개업이 엄마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아이를 대하는 거나 이런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우리 조카가 있거든요. 중학교 지금 몇 학년이고 2학년에 3학년이고 2학년. 우리 조카가 있는데 내 동생이 딸이 있어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 엄마 아빠가 피자 가게를 칠곡에서 하는 바람에 항상 엄마 아빠가 밤 12시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냥 이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 거의 자폐라고 자폐. 자기 마음을 절대로 이야기 안 해. 말이 없고 애가 자신감이 없고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애가 지금 자라는 과정에서 자기 아빠가 이제 물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니까 아빠가 완전히 페스탈로치처럼 아이한테 하고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인간적으로 대하지만 또 이 아이가 겸 엄마를 정말 좋아하는 거야. 희한하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겸 엄마를 한번 딱 경험하고 나면 다른 종류의 어른들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뭐 어떤 기준으로든지 자기를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겸 엄마를 딱 하면 평가받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나봐. 그 우리 조카가 겸 엄마를 너무 좋아해요. 자기 엄마가 간호사로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영어를 잘못해가 잠수는 영어를 한다고 겸엄한테 잠깐 뵙게 돼 있어. 한 달이 주변에서. 겸엄 바쁜 중에 할 수 없이 맡아가지고 이제 애를 돌봤는데 그때 이제 2년이 돼가지고 지금 그 겸엄한 아이들을 대하는 거 보니까 그렇대요. 너무 신기하죠. 수근이 겸엄 한 번 딱 만나더만 우리 엄마 있으면 좋겠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저보다 이제 아이들 더 잘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 젊은 엄마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늙어가지고 애 직접 돌보겠어요. 엄마들 시켜야죠. 저는 그냥 중심만 잡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앞 엘리베이터에서 가끔씩 애들이 꼬마들이 그것도 모르고 저를 만나면 내 머리에 걸렸다고 할아버지 간다니까. 오늘 이 오른발 왼발에 나오는 할아버지처럼 또 우리 아이들하고 저의 관계도 이렇게 될지 모르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저를 또 돌보게 되거나 내 중풍거리고 이러면 애들 커가지고 어디 나오고 이래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잘 자라서 공부도 진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내가 가면 좀 치료비도 안 받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꿈이거든, 꿈. 근데 우리 비주 선생님 개업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개업하면 내가 공짜로 치료받을 거야. 그죠? 옛날에 진짜 제 강의로 수습부에 들었던 엄마가 이제 부부치과를 해. 어디 사는가 하면 의성에 사는 거야, 의성. 이 엄마가 그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의성 부부치과인가 뭐 있어. 의성군 안개읍인가 뭐 읍내에서 하는데 면에서 한다. 어딘지 모르겠네. 그런데 그거 오랫동안 치과 치료받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내가 하면 완전히 공짜이죠. 근데 내가 강의 듣던 엄마의 남편이 하는 치과에 가니까 똑같더라. 그러니까 직접적 관계가 있어요. 제가 강의 듣던 엄마의 남편이 저 방촌에서 치과를 하는데 이 아저씨 할인을 20% 해주더만. 근데 치과는 20%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받는 강의 들어 와야 돼요. 하여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제 여러분들 알게 된 건 이게 제 재산이죠.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엄마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아이들도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함께 잘 자랄 수 있도록 좀 도왔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다. 이렇게 아이들 오면 책도 읽어주고 그죠? 아이들하고 같이 맙산도 가고 재밌겠죠? 박물관 이런 데도 가고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함께 우리가 이제 공동체를 회복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마을이라는 생각으로 함께 돕고 이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잘 되면 진짜 있잖아요. 내년에 잘 되면 바로 달서구에 가는 걸 만들라고. 그리고 이거 잘 되면 됐겠죠? 젊은 엄마들, 애기 있는 유아 엄마들은 공동육아 협동조합 만들고, 장애우를 가진 엄마들은 장애우를 위한 카페 같은 거 만들고, 지금 안심에 가면요, 한사랑 어린이집이라고 있어요. 이 한사랑 어린이집은 장애우들을 위한 어린이집으로 개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들 의식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비장애우들도 이 어린이집 보내는 거야. 왜냐면 장애우 어린이들과 함께 살면서 훨씬 더 인성이 좋아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배우고 이런 거야. 처음에는 속물적으로 우리가 장애우들하고 우리 애가 같이 어울리면 안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안 보냈대. 근데 젊고 똑똑한 엄마들이 책도 읽고 이러면서 이제 이웃관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오히려 자기가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가방이라도 대신 들어주고 이러면 친구들 도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기 긍정감도 생기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사람 어린이집은요, 안심이 있는 그 어린이집은 장애우, 비장애우가 같이 운영되는, 같이 받아서 운영되는데, 비장애인 어린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린이들이 줄을 서가지고 못, 티오가 없대, 티오가. 그래가지고 기다리던 엄마들 열받아가지고 어린이집 하나 더 만들었잖아. 그냥 일반 어린이집. 그거 보내고 싶은데 줄 서 있고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안심에는 계속해서 이런 공동체를 계속 생겨나고 있어. 엄마들 관심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공동체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요즘 내 피에 꽂혀가지고. 그럼 혹시 내가 도움을 청할 일 있으면 여러분들 도움도 청하고, 나중에 우리 개업하면 홍보도 해야 되는데 홍보 전담도 나눠주고 해야 되는데, 전부 회원단에 모여가지고 이제 전단 들고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갔어요. 팩트. 이게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으면 참 좋고요. 어찌 하든지 하여튼 헤어지지 말고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라. 네, 마치겠습니다.